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산세가 부드럽고 맑은 계곡물이 사철 내내 쉬지 않고 흐르는 아주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지요. 이 마을 한가운데에는 대대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온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 한 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마음씨가 무척 착하고 언제나 예의가 바른 남편 한성과 그의 아내 연희가 살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함께 산 지 벌써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슬아의 아이가 없어서 집안은 늘 고요하고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한성은 그저 집안의 대를 조용히 잇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소박한 바람을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따뜻한 사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마을 주변의 산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면서 다가오는 조상님들의 제사와 성묘 준비를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그리고 있었지요. 큰 기와집의 넓은 마당 한쪽에는 가을볕에 잘 말린 곡식들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밝은 미소로 아침을 맞이하던 아내 연희의 얼굴에는 며칠 전부터 왠지 모를 깊은 수심과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한성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한성은 아내의 그런 어두운 안색을 보며 혹시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닌지 다정하게 물어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조심스럽게 드러내곤 했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통입맛도 없어 보이고 밤에도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는 것이오라고 한성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연희는 애써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 일도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그저 가을을 타서 몸이 조금 무거운 것뿐이랍니다 라고 대답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지요. 하지만 한성의 눈에는 아내의 불안하게 떨리는 손끝과 허공을 맴도는 서글픈 눈빛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와서 가슴 한구석이 몹시도 아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8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의 눈빛만 보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깊은 정을 나누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성은 아내가 스스로 마음을 열고 힘든 사연을 이야기해 줄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는 것이 남편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며 속으로 조용히 인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덧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차례를 지내고 묘소를 돌보아야 하는 중요한 성묘날이 성큼 다가오자 집안은 아침부터 분주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성은 정갈하게 지은 하얀 제복을 입고 정성껏 마련한 제수용품을 꼼꼼하게 챙기며 조상님들께 올릴 예를 다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단정히 가다듬고 있었지요. 과일과 포 그리고 잘 빚은 맑은 술을 정성스럽게 목기에 담아 보따리에 싸면서 한성은 집안의 평안과 아내의 건강을 속으로 간절하게 기원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평소처럼 살갑게 챙겨주지 못하고 그저 먼 산만 불안하게 바라보며 치맛자락을 꽉 쥐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성은 그런 아내를 위해 이번 성묘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다정하게 말하며 아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기를 바랐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제목까지 조상님들께 인사를 잘 드리고 조심히 다녀오셔요. 라고 연희는 모기만한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남편의 성묘기를 배웅했습니다. 한성은 아내의 파리한 얼굴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어루만져주고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아침 이슬이 촉촉하게 맺힌 조용한 산길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웅장하고 깊은 산은 가을빛을 받아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어쩐지 한성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게 무겁고 가슴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들려오는 산새들의 지저김과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평화로웠지만 집에 홀로 남겨진 아내의 쓸쓸한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발길을 무겁게 만들었지요. 그래도 한성은 조상님을 모시는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기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선산 묘역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성이 집을 떠나 산으로 향한 뒤 연희는 아무도 없는 넓은 기와집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무겁고 아픈 비밀이 요즘 들어 자꾸만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지요. 착하고 다정한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시댁 어른들의 엄격한 시선 속에서 하루하루 얼음판을 걷듯 살아온 그녀의 마음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두었던 누룽지와 찬밥 그리고 말린 나물들을 작은 보따리에 정성껏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다급하면서도 애틋했고 누군가를 향한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그 작은 보따리 안으로 고스란히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으며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마당을 빠져나온 연희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좁고 험한 뒷산 오솔길을 택해 한걸음으로 서둘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남편 한성이 조상님의 묘소를 돌보기 위해 올라간 선산과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한 깊고 어두운 골짜기 너머의 인적 드문 곳이었지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거친 나뭇가지에 고운 치맛자락이 찢어지고 가시에 손등이 긁혀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연희는 그런 아픔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이 찾아가야만 하는 그 누군가에 대한 간절한 생각만이 가득 차 있어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도 잊은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연희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는 불안과 초조함의 불길은 그 어떤 찬바람으로도 쉽게 잠재울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선산에 도착한 한성은 정성스럽게 묘소 주변에 자란 잡초들을 말끔하게 뽑아내고 챙겨온 제수용품을 가지런히 차려놓은 뒤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들, 부디 저희 부부가 늦게라도 어여쁜 자식을 얻어 집안의 대를 잇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며 한성은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맑은 술을 묘소 주변에 고루 뿌리면서 한성은 마음속에 맺혀있던 근심과 아내에 대한 걱정을 모두 조상님들께 털어놓으며 위로를 구하고자 했지요. 산속의 고요함 속에서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끼며 기도를 마친 한성은 그제야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묘소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둘러보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산 아래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고 평소 같으면 그냥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려니 하고 넘겼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한성의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소리가 난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긴 한성은 울창한 소나무 숲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이런 깊고 으슥한 산속에 이 시간에 누가 올라왔을까 의아해하며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긴 채 그 그림자의 정체를 조용히 숨죽여 지켜보기로 했지요.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드는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두 명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초조하게 기다리며 서성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마른 얼굴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 아이들의 모습은 한눈에 보아도 오랫동안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굶주려 온 고아들처럼 보였습니다. 한성은 그 불쌍한 아이들을 보며 동정심을 느끼는 동시에 도대체 왜 저런 어린 핏덩이들이 이 험하고 외진 깊은 산속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숨어 있는 숲길 저편에서 누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황급히 언덕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순식간에 밝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한성은 혹시 아이들의 부모가 찾아온 것인가 싶어 다행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지만 나무 사이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여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숨이 뱄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오늘 아침 몸이 좋지 않다며 집에서 쉬겠다던 자신의 아내 연희였기 때문에 한성은 도무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요. 연희는 품에 소중하게 안고
온 보따리를 서둘러 풀며 허기진 아이들의 입에 허겁지겁 밥을 먹여주기 시작했고 그 손길에는 깊고 깊은 애틋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한성은 너무나도 큰 충격에 굳어버렸고 귓가에는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이 어지럽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동안 너무 배가 고프고 무서웠어요. 저희를 잊으신 줄 알고 매일 밤 울었어요. 라며 어린 사내아이가 연희의 품에 안기며 흐느꼈습니다. 연희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 내 강아지들 어미가 몸이 좋지 않아 산길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었단다라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 단어는 한성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꽂혔고 평생 단 한 번도 아이를 가져본 적 없는 아내에게서 듣는 그 말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아는 연희는 도대체 누구이며 저 아이들은 어떻게 생겨난 핏줄이란 말인가. 한성은 배신감과 슬픔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그저 하염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고요한 가을 하늘 아래서 한성의 세상은 무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차마 아내 앞에 나설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연희는 아이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자애로운 미소로 바라보며 더러워진 얼굴을 닦아주었고 그 모습은 영락없이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성은 아내가 평안한 가정을 속이고 밖에서 자식을 몰래 키우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평소 대를 잊지 못해 어른들의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지내던 아내의 가여운 모습이 떠오르며 그 모든 것이 혹시 거짓 연기였는지 크게 의심스러워졌지요. 배신감으로 인해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여리고 착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런 짓을 저질렀는지 무척이나 알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의 모습과 아내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나무 껍질만 꽉 움켜쥐었습니다. 밥을 다 먹인 연희는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날이 추워지니 산속 생활이 더 힘들 텐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다오라며 안타깝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희들을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배불리 먹일 방법을 찾을 테니 그때까지만 들키지 말고 이 숲에서 숨어 지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지요. 아이들은 연희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했지만 연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돌아가야만 했기에 찢어지는 가슴을 애써 억누르며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멀어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 죽여 우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산을 내려가는 연희의 어깨는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듯 한없이 처량하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한성은 숨어서 그 모든 비극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정의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아픈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성은 아내가 산길을 완전히 내려가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움직이지 못했고 가을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굳게 믿고 의지해왔던 평화로운 일상과 따뜻했던 집안의 공기가 사실은 끔찍한 거짓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려던 평범한 소망은 부서졌고 이제 그의 앞에는 어둡고 차가운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큰 고통뿐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을 내려오면서 한성은 도대체 언제부터 일이 이렇게 어긋난 것인지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쪽같이 속아왔다는 사실에 치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마을로 가까워질수록 분노보다는 아내의 그 서글픈 눈빛과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그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고 복잡하게 만들며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한성이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해는 서서히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 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고요한 산골 마을의 풍경이었지만
한성의 마음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와도 같았지요. 한성은 차마 대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흑담 밖을 서성이며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인기척을 숨죽인 채 가만히 엿듣기만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서방님 오셨습니까? 하며 마중을 나왔을 아내의 목소리가 오늘은 어쩐지 가시 돋친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고도 과연 평소처럼 남편의 얼굴을 하며 마주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아무런 해답도 찾을 수 없는 막막한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한성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굳게 닫힌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자신이 평생 살아온 낡은 기와집의 넓은 마당 안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아궁이에 장작을 지피며 저녁상을 준비하는 연희의 분주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평범한 소리가 오늘따라 한성의 마음을 더욱 비참하고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한성은 마루에 걸터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으며 서방님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연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애써 평온한 척하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황급히 부엌으로 다시 몸을 숨겼고 한성은 그런 아내의 구분 등 너머로 산에서 보았던 낯선 그림자를 겹쳐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에 따뜻하고 다정했던 공기 대신 숨막힐 듯 차가운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집안을 온통 어색하고 낯선 기운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대청마루에 차려졌지만 정성스럽게 지은 쌀밥과 구수한 국조차도 오늘만큼은 한성의 입안에서 거칠고 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도저히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연희 역시 평소보다 수저를 드는 속도가 매우 느렸고 남편의 굳은 표정을 힐끗힐끗 살피며 마치 큰 죄를 지은 죄인처럼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지요. 여보, 오늘 묘소에 다녀오는 길에 참으로 이상한 일을 하나 보았소라고 한성이 힘겹게 입을 열자 연희의 숟가락이 덜그럭거리며 차가운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성은 놀란 아내를 애써 외면하며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불쌍한 아이 둘을 보았는데 그 꼴이 어찌나 참혹하던지 몹시 마음이 아팠소라고 조심스레 떠보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고 파르르 떨리는 입술 사이로는 아무런 대답도 흘러나오지 않은 채 그저 불안한 눈동자만 세차게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아내가 변명이라도 해주기를 바랐던 한성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졌고 아내의 굳은 침묵은 산에서 보았던 그 광경이 모두 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밥상을 물린 채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아 타오르는 호롱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앞으로 이 절망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대를 잊지 못한 죄책감에 기죽어 지내면서도 늘 다정했던 아내가 어찌하여 그런 거짓을 꾸미고 밖에서 자식들을 몰래 키울 수 있었단 말인가 자꾸만 원망스러웠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도 혹시 내가 모르는 아내만의 깊고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차가운 가을 달빛만이 지붕을 비추고 있었고 부부의 길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시간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맹렬하게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한성의 얼굴은 크게 앓은 사람처럼 폰쑥해져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과 배신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아내를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도망치듯 집을 나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길을 정처 없이 걷고 또 걸으며 마음을 달래려 애썼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과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었을 그였지만 오늘은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묵묵히 바닥만 바라보며 느린 걸음을 옮겼지요. 마을의 고요한 아침 풍경과 맑은 공기는 평화롭고 상쾌했지만 한성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대한
의심의 폭풍은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진실이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과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번민했습니다. 한성이 복잡한 심경으로 밖을 서성이는 동안 집안에 남겨진 연희는 어젯밤 남편이 던진 뼈 있는 한마디에 심장이 얼어붙는 두려움을 느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산에서 자신의 모습을 목격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이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고, 만약 비밀이 밝혀진다면 조카들마저 죽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습니다. 연희는 불안한 마음에 다리가 풀려 대청마루에 주저앉은 채 소리 없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발 불쌍한 저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조상님들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어른들의 엄격하고 차가운 시선과 집안의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이 마을에서 여인이 밖에서 아이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당장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연희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고자 했던 가여운 어린 생명들이 세상의 질타 속에 내던져질지도 모른다는 큰 공포 속에서 하염없이 차갑게 떨고만 있었습니다. 마을을 서성이던 한성은 어귀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 잠시 주저앉아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고르며 복잡하게 뒤엉킨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내가 나를 속이고 밖에서 핏줄을 기르고 있었지만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내 곁에서 보여주었던 그 헌신적이고 따뜻했던 마음씨마저 과연 모두 다 거짓이었을까? 한성은 아내의 맑은 미소를 떠올리며 차마 그녀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 자신의 바보 같은 마음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미 깊이 들어버린 정은 무자르듯 베어낼 수 없었지요. 그는 화를 내거나 어른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아내가 숨기고 있는 무서운 진실의 진짜 얼굴이 무엇인지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분명하게 확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뿌리를 내렸지만 한성은 분노보다는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뎌야만 비로소 이 끔찍한 혼란을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서 결심을 굳힌 한성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안쪽으로 들어서려 할 때 저 멀리 동네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아낙네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을 테지만 오늘따라 그들의 목소리는 한성의 귓가를 날카롭게 자극하며 몹시 불길한 예감을 스치게 만들어 걷던 발걸음을 우뚝 멈추게 했습니다. 한성은 자신도 모르게 담장 뒤로 몸을 숨긴 채 우물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순간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끔찍하고 익숙한 이름을 듣고는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 연희의 이름이었고 안악들은 연희가 요즘 마을을 빠져나가 깊은 산속으로 향한다는 수상한 소문을 은밀하게 주고받으며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집안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의 가벼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 한성은 수치심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물가 이야기를 들은 후 한성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아내의 외출을 아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소문이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 귀에 들어간다면 연희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가문에서 비참히 쫓겨나게 될 것이 자명했지요. 한성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위험한 상황을 당장 알리고 싶었지만 다리는 굳어버렸고 그저 좁은 골목길에 우두커니 서서 거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이면에서 파국을 향해 끓어오르는 갈등의 징조들이 한성의 목을 조여오며 한치 앞도 결코 알 수 없는 짙고 어두운 거대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의심의 고통과 가문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사이에서 한성은 갈 곳을 잃은 채 앞으로 다가올 외롭고 험난한 싸움을 묵묵히 준비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골목길에 서서 한숨을 내쉬던 한성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가을의 맑은 햇살을 어둡게 가리는 스산하고 쓸쓸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안에 들이닥칠 폭풍우를 예고하듯 차가운 바람이 마을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며 나뭇잎들을 요란하게 흩어놓아 그의 마음을 더욱 시리고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에 힘을 주며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기와집과 숨겨진 비밀을 간직한 아내 사이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하고 싶은 진실일지라도 자신이 집안의 기둥인 이상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리라 굳게 결심하며 한성은 흔들리는 집을 향해 천천히 무거운 걸음을 옮겼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고 긴장된 저녁 공기 속에서 한 부부의 숨겨진 사연은 조금씩 세상 밖으로 어두운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모두 마치고 아침을 무겁게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어젯밤 우물가에서 시작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평화롭던 산골 마을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한성의 집안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며 흠을 잡기 위해 언제나 기회를 엿보던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은 이 흉흉한 소문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신의 뱃속을 채울 아주 좋은 구실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부터 아랫마을과 윗마을을 부지런히 오가며 한성의 아내 연희가 밖에서 외간 남자와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며 가문의 고귀한 명예를 짓밟고 거짓말을 살짝 보태어 소문을 더욱 크고 자극적으로 부풀렸습니다. 친척 형님은 평소에도 자식이 없어 대를 잇지 못하는 한성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자신이 그 크고 번듯한 기와집과 넓은 땅을 차지해야 마땅하다고 떠벌리고 다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크게 하며 마을 어기정자에 모인 노인들에게 다가가 우리 가문에 아주 끔찍하고 더러운 망조가 들었으니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목청을 한껏 높였습니다. 연희가 며칠에 한 번씩 수상한 보따리를 품에 꽉 안고 험한 뒷산으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것을 직접 똑똑히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다며 거짓 증언까지 꾸며내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마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토록 심성이 고운 연희가 그럴 리가 없다며 반신반의했지만 친척 형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그럴싸한 거짓말에 조금씩 흔들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한을 품고 밖에서 몹쓸 짓을 저질러 가문에 큰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낡고 무서운 미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소문은 날개 돋친 듯 마을 전체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평소 연희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던 이웃집 아낙네들마저도 이제는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하며 한성에 집 쪽으로는 고개조차 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어수선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뒷산을 서성이다가 집으로 돌아온 한성은 대문을 열기도 전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매서운 눈초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발걸음을 재촉하며 피했고 그들의 등 뒤에서는 벌처럼 윙윙거리는 낮은 속삭임과 노골적인 비웃음이 한성의 귓가를 날카롭게 찌르며 괴롭혔습니다. 한성은 직감적으로 아내의 잦은 외출과 깊은 산속에서 목격했던 두 아이의 존재가 벌써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돌이킬 수 없는 오해를 낳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이끌고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마당은 평소보다 더욱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졌고 가을바람에 뒹구는 낙엽 소리만이 빈집처럼 고요하게 울려 퍼지며 한성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채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너머로는 연희가 숨죽여 흐느끼는 가느다란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와 한성의 가슴을 찢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지독한 슬픔으로 짓눌렀습니다. 한성은 당장이라도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들어가 도대체 밖에서 떠도는 저 무서운 소문이 무엇이며 산에서 본 그 가여운 아이들은
도대체 누구의 핏줄인지 속 시원하게 캐묻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문고리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방문 앞을 서성이며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괴롭게 갈등하던 한성의 등 뒤로 조심스럽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뒤를 돌아보자 오랫동안 이 집안을 정성껏 모셔온 지혜로운 노비 박 할멈이 서 있었습니다. 박 할멈은 한성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돌보아준 분이었기에 한성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며 기대고 싶은 나약한 마음이 들고 말았습니다. 박 할멈은 한성의 핏발선 눈과 파리하게 질린 창백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도련님 밖에서 떠도는 저 흉흉한 소문들 때문에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시는 것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 할멈은 주위를 한번 조심스럽게 살핀 후 한성의 옷소매를 부드럽게 이끌어 사람이 없는 한적한 뒷뜰 장독대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제야 참았던 말을 매우 신중하게 조심조심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세상 사람들의 가벼운 입은 깃털보다 가벼워서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리저리 춤을 추며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힘없는 사람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아주 무서운 흉기입니다. 라고 할멈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을 떠도는 마님에 대한 소문은 몹시 고약하고 흉측하지만 제가 평생을 모셔오며 곁에서 지켜본 마님은 결코 가문의 먹칠을 하거나 헛된 욕심을 품을 만큼 어리석고 가벼운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한성은 박 할멈의 단호한 말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어제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아이들과 아내의 충격적인 모습이 뇌리를 스치며 다시금 의심의 단원이를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멈 내 눈으로 직접 묘소 너머 숲에서 아내가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을 몰래 숨겨두고 애틋하게 밥을 먹이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도 다 헛소문이고 나의 부질없는 착각이란 말이오라고 한성은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할멈은 한성의 말을 듣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다정한 눈빛으로 한성을 바라보며 도련님 때로는 사람의 두 눈에 똑똑히 보이는 것이 모든 진실의 전부는 아닐 때도 있는 법이랍니다라고 나지막하게 조언했습니다. 물이 깊으면 그 바닥에 돌멩이가 보이지 않듯이 사람의 마음에 품은 슬픔이 너무 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절대 온전하게 헤아릴 수가 없는 법이라고 박 할멈은 덧붙였습니다. 도련님께서는 마님을 그 누구보다 깊이 아끼고 사랑하셨으니 지금의 화를 잠시 가라앉히시고 흙탕물이 맑게 가라앉아 바닥이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진실의 뿌리를 차분하게 기다려보심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마님께서 정말로 몹쓸 짓을 저지르셨다면 제가 먼저 앞장서서 도련님을 대신해 마님을 호되게 꾸짖고 내치겠지만 지금은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고 조용히 길을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라고 할멈은 진심을 다해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박 할멈의 연륜이 묻어나는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한성의 가슴 속에 맹렬하게 휘몰아치던 분노와 의심의 거센 불길을 서서히 가라앉히고 차갑게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 줄기 시원한 빗줄기와도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내 연희는 시집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시어른들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묵묵히 집안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하며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문의 평화를 위해 헌신해온 아주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이토록 엄청난 비밀을 숨긴 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산속을 오가야만 했던 그 이면에는 필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피눈물 나는 서글픈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이 박 할멈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내에게 진실을 묻기 위해 용기를 내어 안채로 향하려던 바로 그 순간 바깥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쾅하는 요란하고 불길한 소리가 집안의 고요를 처참히 깼습니다.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과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선동되어 분노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 낯익은 마을의 촌장, 어른을 비롯한 문중의 다람이는 엄격한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친척 형님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한성을 향해 다가오더니 이복의 아우닌 집안꼴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남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라며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친척들의 들이닥침에 한성은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형님이 아침부터 도대체 무슨 일로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이렇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마당에 소란스럽게 들이닥치신 겁니까? 라며 불쾌한 심기를 조심스레 드러냈습니다. 친척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자네의 그 잘난 아내가 밖에서 근본도 모르는 고아 녀석들을 숨겨두고 몰래 만나며 우리 뼈대 있는 가문의 신성한 명예에 먹칠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자네만 모르고 있었나? 당장 그 부정한 여편네를 이 마당으로 끌어내어 사실을 엄히 묻고 가문의 법도에 따라 당장 쫓아내어 집안의 더러워진 기강을 바로잡아야 마땅할 것이야. 라며 목핏대를 세우고 아주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곁에 서 있던 문중의 어르신들도 헛기침을 하며 형님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고 촌장 어르신은 한성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한성아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일단 내 처를 불러내거라라고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한성은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면 연인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영원히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억울하게 쫓겨날 것이라는 두려운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박할멈이 해주었던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고 한성은 주먹을 꽉 쥐고 버티어 서서 어르신들 소문은 그저 소문일 뿐 명확한 증거도 없이 어찌 제 아내를 의심하십니까? 라고 단호히 맞섰습니다. 한성의 반항적인 태도에 친척 형님은 코웃음을 치며 증거라고 했는가? 내가 며칠 동안 저 여인네의 뒤를 몰래 밟았는데 산속 폐가에 아이 둘이 숨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연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똑똑히 들었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대를 잇지 못해 쫓겨날까 두려워 밖에서 웬거지 같은 씨앗들을 주워 와서는 가문의 재산을 꿀꺽 삼키려는 아주 고약하고 더러운 수작이 틀림없어라며 침을 튀기며 거짓 억측을 사실인 양 마구 퍼부어댔습니다. 형님의 악의적인 말은 한성의 심장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후벼 팠고 자신이 어제 산속에서 직접 보았던 모습과 형님의 말이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에 한성은 잠시 할 말을 잃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당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한성이 친척 형님의 억지 주장에 밀려 제대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안채의 방문이 끼익하는 처절한 소리와 함께 천천히 열렸습니다. 파리하게 질린 창백한 얼굴과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가짚은 몸을 이끌고 나타난 연희는 소란스러운 마당의 상황을 보며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덜덜 떨리는 두 손을 치맛자락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마당은 순식간에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수십 개의 매서운 눈동자가 일제히 연희의 갸녀린 몸을 향해 비난의 화살처럼 무섭게 쏟아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집안 전체를 아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친척 형님은 연희가 나타나자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내 인연 드디어 낯짝을 들고 나왔느냐. 감히 지아비를 속이고 밖에서 더러운 핏줄을 기르다니 당장 무릎을 꿇고 이실직고하지 못할까라며 삿대질을 해대며 고함을 버럭 질렀습니다. 연희는 형님의 폭언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마룻바닥만 멍하니 바라보며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만 하염없이 뚝뚝 흘리고
있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아무런 변명도 흘러나오지 않았고 그저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 크기에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듯한 몹시 체념하고 절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아내의 가여운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은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고 더 이상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할 수는 없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비록 아내가 자신을 속인 것은 맞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자신의 하나뿐인 반려자를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탐욕스러운 친척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동댕이 칠 수는 없었기에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님, 제 아내의 일은 남편인 제가 알아서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테니 부디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만 물러가 주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라며 한성은 절실한 목소리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빼앗을 좋은 기회를 잡은 친척 형님이 순순히 물러날리 만무했고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자네가 눈이 멀어서 저 요망한 여편네의 꼬임에 넘어가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으려 작정을 했구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촌장 어른 이대로 두었다가는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어지니 당장 저 여인네를 멍석으로 말아 동구 밖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라며 어르신들을 부추기기 시작했고 마당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욱 험악하고 위태롭게 변해만 갔습니다. 어르신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한성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형님의 억지에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꽉 쥔 주먹에서 피가 날 정도로 손톱을 깊숙이 파고들며 억울함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성마저 가문에서 버림받고 큰 화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해지자 묵묵히 눈물만 흘리고 있던 연희가 갑자기 마룻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서방님 제발 저를 용서하시어요. 모든 것은 다 저의 큰 잘못입니다라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그 불쌍하고 가여운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제발 아이들만은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집을 조용히 떠나 평생 비구니로 살면서 죄값을 갚겠사오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애원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연희의 그 처절하고 슬픈 목소리는 마치 새끼를 잃은 어미새의 울음소리처럼 애달팠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아이들이라는 단어는 소문을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낳으며 한성의 가슴에 다시 한번 날카로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친척 형님은 연희의 자백을 듣자마자 쾌재를 부르며 거보시오, 본인 입으로 더러운 짓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실토하지 않았소. 당장 가솔들을 풀어 산속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씨앗들을 잡아들여 내쫓아버려 라라고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연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 앉습니다. 제발 그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시어요라며 형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렸지만 형님은 냉정하게 그녀를 발로 걷어차며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쓰러진 아내의 불쌍한 모습을 본 한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형님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며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남의 불쌍한 생명을 해치려 한단 말이오라며 크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마당에서 건장한 두 사내의 몸싸움이 벌어지려 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일촉즉발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뒤뜰에 있던 박할멈이 조용히 나타나 한성의 팔을 강하게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도련님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주먹을 휘두르시면 마님을 지키기는커녕 도련님마저 불효와 난동의 죄를 뒤집어쓰고 집안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라며 박할멈은 눈물 어린 눈빛으로 한성을 간절하게 쳐다보며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박할멈의 떨리는 목소리에 한성은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멱살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서서히 놓았지만 그의 두 눈에는 친척 형님을 향한 무서운 분노와 아내를 향한 깊은 원망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한성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모인 어르신들과 동네 사람들을 하나하나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당당하게 섰고 이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호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모두가 깜짝 놀랄만한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형님, 비록 제 아내가 밖에서 아이들을 숨겨둔 것은 명백한 사실이나 남편인 제가 아직 그 진짜 사연을 묻지도 듣지도 못하였으니 섣부른 판단으로 남의 가정을 함부로 깨뜨리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산으로 올라가 그 아이들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아내의 숨겨진 사연을 명백하게 밝혀낼 터이니 그때까지는 누구도 제 아내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라며 집안의 가장으로서 강력하고 무거운 방패막이를 쳤습니다. 친척 형님은 한성의 기세에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끝까지 지지 않으려는 듯 워거로 굴상한 놈 끝까지 저 요망한 여편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려 하다니 내 며칠 더 말미를 줄 테니 진실을 가져오게라고 비꼬았습니다. 만약 내 놈이 억지를 부리며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문중의 법도로 너희 부부를 당장 내쫓고 이 집과 땅을 모두 몰수할 것이니 그리 알거라라며 으름장을 놓은 뒤 어르신들을 이끌고 요란하게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휩쓸고 지나간 폭풍우처럼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처절하게 주저앉아 흐느끼는 연희와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는 한성, 그리고 그들을 안타깝게 지켜보는 박 할멈만이 남아 무거운 정막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마당을 쓸고 지나갔지만 한성은 무너진 가슴을 추스를 여유조차 없이 곧바로 어두컴컴한 뒷산을 향해 무겁고 단호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고 있는 아내에게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못한 채 돌아서는 그의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할 때였습니다. 박할멈이 쥐어준 낡은 호롱불 하나에 의지한 채 험한 산길을 오르는 한성의 뒷모습은 외롭고 고단해 보였지만 그의 흔들리지 않는 눈빛 속에는 기필코 가정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가장의 강력한 의지가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산속은 어느새 짙은 어둠으로 뒤덮여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이 기괴하게 울려 퍼졌고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손톱처럼 한성의 옷자락을 붙잡았지만 그는 오직 아이들이 숨어 있다는 그 낡은 폐가를 향해 거침없이 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어 마침내 연희가 밥을 챙겨주던 소나무 숲 너머에 버려진 작은 오두막이 희미한 달빛 아래 서서히 어두운 형체를 드러내자 한성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밖으로 터져나올 듯 미친 듯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문고리를 향해 손을 뻗으며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철저하게 묻혀있던 거대하고 슬픈 비밀의 문을 힘겹게 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성은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스며들지 못하는 깊고 어두운 산속의 낡은 폐가 앞에 우두커니 서서 거칠게 몰아쉬는 숨을 조용히 가다듬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은 두려움과 긴장감으로 인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이 문을 열어야만 8년 동안 집안을 맴돌던 그 무서운 진실에 진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요. 삐그덕거리는 기괴하고 낡은 소리와 함께 썩은 나무 문이 서서히 열리자 중년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산 공기가 한성의 코끝을 스치며 훅 밀려왔고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어둠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무거운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방 안에는 차가운 가을바람을 막아줄 변변한 이불조차 하나 없이 구석에 웅크린 채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여 바들바들 떨고 있는 두 개의 작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성이 들고 온 낡은 호롱불에 미세한 불빛이 방안을 조심스레 비추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두 아이는 갑작스러운 낯선 남자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구석으로 더욱 깊이 몸을 숨기려 바르작거렸습니다. 짐승처럼 잔뜩 겁을 집어먹고 커다래진 두 눈동자에는 자신들을 잡으러 온 마을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한성은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제발 저희를 때리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제발 어머니만은 해치지 말아주세요. 라며 어린 사내아이가 여동생을 등 뒤로 숨기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그 가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성의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린 듯 시리게 아파왔고 아내 연희가 왜 이토록 불쌍한 아이들을 몰래 거두어 숨겨야만 했는지 그 깊은 속사정이 너무나도 궁금해졌습니다. 한성은 아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호롱불을 방바닥에 가만히 내려놓고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놀라지 말거라. 나는 너희들을 해치러 온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의 남편 되는 사람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밝혔습니다. 어머니의 남편이라는 한성의 부드러운 말에 아이들의 굳어있던 어깨가 조금씩 풀렸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못한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차가운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는 너희들이 우리 연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내가 낮에 똑똑히 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깊고 험한 산속에 숨어 지내게 된 것인지 내게 숨김없이 말해주겠니라고 타일렀습니다. 한성의 진심 어린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 놓인 사내아이는 꿀꺽 침을 삼키더니 조그만 입술을 달달 떨면서도 8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그 길고 슬픈 비밀의 보따리를 서서히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의 진짜 어머니는 지금 저희를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친언니 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사내아이가 더듬거리며 말문을 열자 한성은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큰 충격에 휩싸여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연희에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불쌍한 친언니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한성은 비로소 흩어져 있던 의문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내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희 진짜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병을 얻어 차가운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고 핏덩이였던 저희 남매만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다고 슬픈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갈 곳 없는 고아가 된 저희를 거두어 주신 분이 바로 이모님이신 지금의 어머니셨고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저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고 이 무서운 산속 폐가로 저희를 몰래 데려오셨습니다. 라고 아이는 흐느꼈습니다. 한성은 아내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던 핏줄인 조카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자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엄격한 시댁의 눈을 피해 이 험난한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뼈저린 고통을 느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어른들에게 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만 했던 아내가 다른 핏줄을 집안에 들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에 연희는 어쩔 수 없이 산속 오두막을 선택해야만 했던 기구한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밤마다 무서운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뚫고 가파른 산길을 올라와 당신의 밥을 굶어 모은 누룽지와 찬밥을 저희 입에 다정하게 넣어주셨습니다. 라며 곁에 있던 어린 여동생도 훌쩍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성은 며칠 전부터 아내가 유독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르고 파리하게 말라가던 가여운 모습이 떠올라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핑돌며 걷잡을 수 없는 자책감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편을 속이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악독한 여인이라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사실 연희는 굶주린 조카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홀로 외롭고
처절한 희생을 치러온 너무나도 거룩하고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희를 키워주신 이모님이 너무나 고맙고 따뜻해서 저희가 먼저 어머니라고 부르겠다고 떼를 썼고, 어머니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펑펑 흘리며 저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라고 사내아이는 말을 맺었습니다. 8년이라는 까마득하고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인 자신에게 기대지 못한 채 그 무거운 비밀의 짐을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험한 산길을 홀로 오르내렸을 아내의 지독한 고독과 슬픔이 한성의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한성은 자신의 무관심과 집안의 엄격한 법도 때문에 아내를 이토록 끔찍한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머니가 저희 때문에 나쁜 사람들에게 혼나고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는 이 산속에서 평생 숨어 살 테니 제발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라며 아이들이 한성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한성은 눈물이 범벅이 된 조카들의 깡마른 손을 따뜻하게 꽉 마주 잡으며 아니야, 너희 어머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니 절대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이 맨 소리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오해의 장막이 걷히고 진실의 밝은 빛이 한성의 눈앞을 훤히 비추기 시작하자 친척 형님이 꾸며낸 흉악한 소문과 탐욕스러운 속내가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짓인지 뼛속 깊이 깨달으며 거대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한성은 입고 있던 두툼하고 따뜻한 겉옷을 벗어 추위에 달달 떨고 있는 두 아이의 어깨 위에 포근하게 덮어주며 밤이 깊고 날이 차가우니 오늘 밤만 여기서 조금 참으면 내일 아침에 꼭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어른 남자의 듬직하고 따뜻한 손길에 아이들은 굳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벽을 조금 허물고 한성의 품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오랫동안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한성은 아이들의 가녀린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주며 지난 8년 동안 아내가 홀로 견뎌내야 했던 그 깊고 외로운 어둠의 시간을 자신이 남은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반드시 따뜻하게 보상해 주리라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진정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자 한성은 방 안의 온기를 채워주기 위해 밖으로 나가 마른 나뭇가지들을 부지런히 주워 모아 낡은 아궁이에 정성껏 조심스럽게 따뜻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성은 당장 내일 아침 동이 트면 이 충격적이고 슬픈 진실을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과 오해에 사로잡힌 마을 어르신들 앞에 어떻게 지혜롭게 밝혀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섣불리 진실을 말하다가는 자칫 아내의 과거 허물을 들추어내어 흠집을 잡으려는 친척 형님의 교활한 함정에 다시 빠질 수도 있었기에 진실을 밝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신중하고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감동적이어야만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잦아들 무렵 따뜻해진 방 안에서 아이들이 새근새근 곤히 잠든 모습을 지켜보던 한성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깊은 산골의 새벽이 밝아오기를 알리는 맑고 시원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집안을 휘감고 있던 끔찍한 의심과 절망의 먹구름이 깨끗하게 물러가고 대신 아내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가정을 굳건히 지켜내겠다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강력하고 뜨거운 책임감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잠든 아이들의 이마를 한번 다정하게 쓸어넘겨준 뒤 날이 밝기 전에 서둘러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무겁고 험한 산길을 다시 되짚어 내려가며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동쪽 하늘은 막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밤새 이슬을 머금은 기와집의 차가운 흙담 너머로는 아직 깊은 정막만이 맴돌고 있었지만 한성의 발걸음은 어제와 다르게 무척이나 가볍고 힘이 넘쳤습니다.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마당에 들어선 한성은 밤새도록 방 안에 불을 켜둔 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웠을 아내 연희의 가여운 그림자가 창호지 너머로 아른거리는 것을 보고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큰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마당을 가로질러 안채로 다가간 한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굳게 닫힌 문고리를 부드럽게 움켜쥐며 이제부터 자신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아내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성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로 앉아있던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남편의 매서운 질책과 이혼 요구가 떨어질까 두려워 구석으로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 비구니가 되어 평생 속죄하며 살 터이니 부디 그 불쌍한 아이들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시고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라며 연희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처절하게 오열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한성은 분노의 고함을 치는 대신 매우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로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녀의 가녀린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다정하게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젯밤 깊은 산속에 올라가서 당신의 그 착하고 불쌍한 조카들을 모두 만나보고 당신이 8년 동안 홀로 숨겨왔던 그 피눈물 나는 서글픈 사연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듣고 왔소라고 한성은 다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토록 가냘픈 몸으로 어떻게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엄격한 이 집안의 법도를 견뎌내었소. 내가 참으로 어리석고 무심하여 당신의 그 깊은 고통을 일찍 헤아리지 못해 너무나도 미안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구려. 한성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들은 연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다가 이내 긴장이 탁 풀리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겨 8년 묵은 서러움에 뜨거운 눈물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 불쌍한 핏덩이들을 거리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어리석은 제가 가문을 속이는 참으로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라며 연희는 남편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한성은 아내의 젖은 등을 넓고 따뜻한 손으로 끊임없이 토닥여주며 아니요, 당신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핏줄을 살려낸 아주 훌륭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였으니 이제 더 이상 숨어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필요가 전혀 없소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소중한 아이들을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이 집안의 품으로 당당하게 데려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과 비난을 내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지켜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한성은 굳은 맹세를 전했습니다. 안채에서 흘러나오는 부부의 뜨거운 울음소리와 다정한 위로의 말을 마당에서 숨죽여 엿듣고 있던 박할멈은 비로소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상님들께서 드디어 우리 착하신 도련님과 마님을 굽어 살펴주셨구나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얕은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깊고 어두운 산속까지 찾아가 마침내 진실의 맑은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온 한성의 성숙하고 듬직한 모습에 박할멈은 오랫동안 모셔온 보람을 느끼며 앞치마로 기쁨의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습니다. 험악한 폭풍이 집안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단단하고 따뜻한 부부의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것은 문중 어르신들과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 앞에서 이 모든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당당히 가정을 지켜내는 큰 싸움뿐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환하게 비추며
방안을 따뜻하게 감싸기 시작할 무렵 한성은 눈물을 멈춘 아내 연희의 손을 굳게 잡고 여보, 이제 슬픔은 모두 거두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러 당당하게 마당으로 나설 채비를 합시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엄격한 문중의 비난이 쏟아질지라도 우리가 부부로서 서로를 믿고 굳게 의지한다면 어떤 무서운 폭풍우도 이 커다란 기와집의 튼튼한 기둥을 결코 흔들지 못할 것이오라며 한성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단호하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굳건한 신뢰와 거대한 산과 같은 든든함을 읽어내고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온매무시를 정갈하게 가다듬고 밖으로 나갈 강인한 마음의 준비를 차분하게 마쳤습니다. 한편 아침 일찍부터 문중의 엄격한 어르신들을 다시 대동하고 한성의 집으로 들이닥칠 준비를 마친 친척. 형님은 이번에야말로 부정한 아내를 쫓아내고 커다란 기와집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헛된 망상에 빠져 교활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촌장 어르신에게 다가가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는 그 잘난 한성도 꼼짝없이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니 가문의 법도에 따라 저 기와집을 제게 넘기시는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라며 주제넘은 소리를 뻔뻔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형님의 천박한 욕심이 눈에 빤히 보여 혀를 차면서도 여인이 밖에서 아이를 숨겨둔 것은 집안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중죄였기에 굳은 표정으로 지팡이를 짚으며 한성의 집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을 부수듯 요란하게 열고 마당으로 다시 우르르 몰려든 친척 형님과 사람들은 어제처럼 굳게 닫힌 안채의 방문을 노려보며 이복의 한성 약속한 대로 진실을 확인했는가 당장 마당으로 나와 어르신들께 고개를 조아리고 이실직고하게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비열한 오만함이 가득 차 있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과연 한성이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 가문의 파멸을 선언할지 긴장된 눈빛으로 굳게 닫힌 방문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 아침의 날선 공기가 마당에 무겁게 깔리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활짝 열렸고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매우 당당하고 기품 있는 한성의 모습이 대청마루에 우뚝 섰습니다. 한성은 두려움에 떨며 변명을 늘어놓는 비참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자 대들보로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단정한 차림과 흔들림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당에 선 친척 형님과 어르신들을 위엄 있게 굽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어제처럼 처절하게 엎드려 울고 있는 죄인이 아니라 비록 눈시울은 붉게 젖어 있으나 남편의 손을 굳게 맞잡은 채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당당하고 단아한 아내 연희가 함께 서 있어서 모두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의 확신에 찬 표정과 두 부부의 굳건하게 맞잡은 두 손은 오해와 억측으로 가득 찬 촌장, 어른과 친척 형님의 기세를 단숨에 눌러버리며 마당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아주 강력하고 무거운 힘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그토록 궁금해하시던 제 아내의 끔찍하고 더러운 진실을 찾기 위해 제가 어젯밤 직접 그 험하고 깊은 뒷산 폐가에 올라가 모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한성이 우렁차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마침내 소문으로만 떠돌던 그 추악한 불륜의 실체가 폭로될 것이라 믿고 귀를 쫑긋 세웠고 친척 형님은 거보라며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지만 한성에 이어지는 말은 그들의 얄팍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8년 동안 몰래 밥을 나르며 정성껏 키워온 그 두 아이는 밖에서 낳은 부정한 핏줄이 아니라 병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처형에 가여운 친조카들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한성은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가문을 속인 것은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잘못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엄격한 시댁의 핍박이 두려워 굶어 죽어가는 핏덩이 조카들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살을 깎아 먹여 살린 것이 어찌 부정한 죄란 말입니까? 오히려 핏줄을 향한 이토록 숭고하고 지극한 사랑과 희생은 우리 문중이 본받아야 할 참다운 인간의 도리이자 아름다운 미덕이거늘 형님은 어찌하여 재산에 눈이 멀어 제 아내를 그토록 비열하고 천박한 여인으로 몰아세우며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셨습니까? 한성의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하고 당당한 연설은 가을 하늘을 찌르듯 넓은 마당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고 그 진실의 묵직한 무게 앞에 마당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휩싸여 쥐 죽은 듯이 고개를 푹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성은 아직 말을 끝내지 않았다는 듯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촌장 어르신과 문중의 어른들께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 뜻을 밝히며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매우 중대한 결정을 선언하고자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습니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부모 잃은 조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끔찍하게 거두어들인 제 아내 연희의 깊고 자애로운 마음씨를 저는 한 남편으로서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깊이 존경하게 되었기에 이혼 따위는 결단코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 깊고 차가운 산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을 그 불쌍하고 가여운 두 아이를 오늘 당장 우리 부부의 정식 양자로 드리고 이 넓은 기와집의 진정한 가족으로 기쁘게 맞이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한성의 충격적이고 위대한 선언이 마당에 떨어지자 촌장 어른을 비롯한 문중 사람들은 그의 태산처럼 넓고 깊은 마음씨와 아내를 향한 굳건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아 감탄해 한숨을 내쉬었고 눈물을 훔치는 마을 아낙네들도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반면 거짓 소문을 퍼뜨려 집안을 삼키려던 친척 형님은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자신의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속내만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자 사색이 되어 덜덜 떨며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 도망칠 국리만 황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한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연희의 손을 꽉 쥐어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이제 남은 것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축복 속에서 험한 산길을 함께 올라가 오랫동안 웅크려 있던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품으로 맞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한성의 당당하고 감동적인 선언이 넓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과 문중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의 물결이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마당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마을의 가장 어른인 촌장 어르신이었고 그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쿵쿵 두드리며 헛기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연희를 죄인 취급했던 어르신들은 한성의 진심 어린 호소에 자신들의 성급함을 뼈저리게 부끄러워하며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용기 있는 훌륭한 결정에 깊은 지지를 조용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촌장 어르신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한성아 내 말이 100번 지당하다. 핏줄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걸어 거둔 내 아내의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만큼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이로구나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핑계로 어찌 그리도 모진 세월을 홀로 견디게 하였는지 우리 문중 어른들의 속 좁은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할 따름이니 이제라도 그 가여운 아이들을 당장 집으로 데려오너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따뜻한 인정과 허락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여있던 동네 아낙네들도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연희의 억울함이 풀린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녀의 험난했던 8년의 세월을 깊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한성 부부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자신의 더럽고
탐욕스러운 계획이 산산조각 나자 당황한 친척 형님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하며 어쩔 줄 몰라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습니다. 아니 촌장 어른, 어찌 저런 요망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십니까? 근본도 모르는 고아 녀석들을 뼈대 있는 우리 가문에 함부로 들이는 것은 조상님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큰 망발입니다라며 끝까지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굴러들어올 뻔했던 큰 기와 집과 넓은 땅에 대한 미련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다시 판을 뒤집어 보려고 악을 쓰며 추악한 본성을 바닥까지 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촌장 어르신은 친척 형님의 뻔뻔한 억지에 크게 분노하며 내 이놈 당장 그 더러운 입을 다물지 못할까. 핏줄을 거두는 숭고한 일을 헐뜯는 내 놈의 시커먼 속내를 내가 모를 줄 아느냐라고 매섭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멀쩡한 조카 며느리를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세워 집안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내 놈의 탐욕스러운 죄악이야말로 문중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 끔찍하고 용서받지 못할 패륜이니 당장 무릎을 꿇고 싹싹 빌어라라며 꾸짖으셨습니다. 촌장 어르신의 서슬퍼런 꾸중에 마당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일제히 동조하며 친척 형님을 향해 호된 질책과 매서운 비난의 화살을 사정없이 쏟아붓기 시작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그의 죗값을 묻는 심판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의 눈초리를 도저히 견디지 못한 친척 형님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극심한 부끄러움에 휩싸여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가 잠시 재물에 눈이 멀어 몹쓸 짓을 저질렀으니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게라며 형님은 한성을 향해 애원했지만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은 결코 그를 쉽게 용서할 비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마을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된 형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등 뒤로 받으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랭랑을 치듯 대문 밖으로 비참하게 도망쳐버렸고 그제야 험악했던 마당의 소란이 멈추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방해꾼이 마을에서 쫓겨나듯 도망가 버리자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았던 무겁고 숨막히던 기와집 마당의 공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주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서서히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해로 인해 상처받았을 연희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다가왔고 동네 아낙네들은 연희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맞잡으며 그동안 홀로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희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위로와 따뜻한 손길에 얼어붙었던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며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운 눈물을 다시 한번 흘렸지만 이번에 흘리는 눈물은 절망이 아닌 크고 깊은 안도의 깊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마당의 상황을 지켜보며 속을 태우던 박할멈도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앞으로 나서더니 연희의 치맛자락을 불러잡고 마님 그 모진 세월을 어찌 다 홀로 견디셨습니까라며 오열했습니다. 제가 모시는 마님이 이토록 훌륭하고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리 큰 희생을 치르신 줄은 꿈에도 몰랐사오니 제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시옵소서라고 위로했습니다. 박할멈의 따뜻한 눈물과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는 연희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고 한성은 할멈의 손을 잡아주며 곁에서 지켜주어 참으로 고맙다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성은 마당을 가득 채운 마을 사람들과 촌장 어르신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의 절을 올리며 어르신들의 넓은 아량과 이웃들의 따뜻한 이해 덕분에 저희 가정이 파탄의 큰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당장 아이들을 데려와 정식으로 마을 분들께 인사를 올릴 터이니 부디 못난 저희 부부와 새로 식구가 될 아이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라며 거듭 고개를 숙여 예를 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성의 듬직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박수를 보내며
아이들이 오면 당장 먹일 수 있도록 맛있는 음식을 지어오겠다며 저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채 기쁜 마음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평온을 되찾은 마당에 마주선 한성과 연희는 서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참으로 길고 험난했던 어두운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왔다는 깊은 안도감과 벅찬 감동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한성은 아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주며 여보, 이제 밖에서 방해하는 사람들도 모두 물러갔으니 지체하지 말고 당장 산으로 올라가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집으로 따뜻하게 데려옵시다라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따뜻한 손길에 뺨을 비비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8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죄책감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은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에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환하고 눈부신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에 오를 채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윗마을 아낙네들이 방금 지은 따끈따끈한 시루떡과 낡았지만 깨끗하게 빤 어린아이들의 포근한 옷가지를 한가득 품에 안고 밝은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오랫동안 산속에서 굶주리고 헐벗었을 텐데 이 따뜻한 옷이라도 입히고 맛있는 떡을 먹여서 데려오면 얼마나 좋겠소라며 아낙네들은 연희의 품에 보따리를 정성스럽게 안겨주며 진심으로 축하와 응원의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희는 이웃들의 분에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인심에 가슴이 뭉클해져 연신 고맙습니다를 외치며 눈물을 글썽였고 한성 역시 마을 사람들의 크고 넓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이 담긴 보따리를 소중하게 건네받은 한성과 연희는 마침내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을 어귀를 벗어나 오색 단풍이 눈부시게 물든 가을 산길을 따라 함께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희 혼자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 다니던 가파르고 험난한 이 좁은 오솔길이 오늘만큼은 남편의 든든하고 따뜻한 손을 굳게 맞잡고 걷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꽃길처럼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을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두 사람의 밝은 앞날을 따뜻하게 축복해주는 듯했고 맑게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랫소리조차 부부의 행복한 마음을 대변하듯 산골짜기 구석구석으로 아주 경쾌하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가파른 산길을 한참 동안 올라간 부부는 드디어 묘소 너머 소나무 숲에 아슬아슬하게 자리 잡은 작고 낡은 오두막이 희미하게 그 어두운 형체를 드러내는 것을 멀리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성이 다녀간 이후로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으러 무서운 사람들이 들이닥칠까봐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연희의 발걸음은 저절로 다급해졌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두막 앞마당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가을바람에 쓸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굳게 닫힌 낡은 문틈 사이로는 아이들이 숨을 죽이고 바깥의 동정을 살피는 미세한 인기척이 안타깝고 애처롭게 흘러나와 부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희는 문 앞까지 숨차게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얘들아, 어미가 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서 문을 열고 나오너라 라고 다정하고 부드럽게 부르며 낡은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들은 방 안의 두 아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벌컥 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며칠 만에 만난 연희의 치맛자락을 부여잡은 채 엉엉 소리 내어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연희는 눈물범벅이 된 아이들의 깡마른 볼을 끊임없이 비비며 미안하다. 내 강아지들 그동안 무서운 산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춥고 배고팠느냐. 이제는 어미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란다. 라며 품에 꼭 끌어안고 함께 오열했습니다. 한성은 그런 세 사람의 눈물겨운 상봉을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이내 앞으로 다가가 아이들의 가녀린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든든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얘들아,
어젯밤 아저씨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굳게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은 이 어둡고 추운 산속을 훌훌 떠나 넓고 따뜻한 기와집으로 내려가서 우리 부부와 함께 평생 오순도순 살게 될 것이란다. 이 말은 너희들을 낳아주신 친어머니를 대신하여 내가 너희들을 정식으로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뜻이니 이제부터는 나를 아버님이라 부르고 이분을 진짜 어머님으로 모시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거라라고 한성은 진심을 다해 선언했습니다. 한성의 놀랍고도 따뜻한 선언의 사내아이와 여동생은 처음에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듯 커다란 눈망울을 끔벅이며 한성과 연희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니 이제 이 산속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단다 라고 다정하게 확인해주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는 거대한 기쁨과 희망의 환한 미소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참았던 눈물을 다시 한번 왈칵 쏟아내며 한성의 넓은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고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며 벅찬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과 기쁨으로 가득 찬 따뜻한 인사를 나눈 뒤 부부는 이웃 아낙네들이 챙겨준 시루떡을 아이들의 고픈 입에 다정하게 물려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후 다 함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벗어 던지고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지어준 깨끗한 옷을 입은 아이들의 발걸음은 새장 밖을 처음 벗어난 작은 새들처럼 경쾌하게 통통 튀었고 얼굴에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한성과 연희는 양손에 아이들의 작고 거친 손을 하나씩 굳게 마주 잡은 채 비로소 진정한 내 식구가 되어 하나로 뭉친 완벽한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붉게 물든 가을 산길을 아주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네 사람이 오순도순 산길을 내려와 다시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붉게 기울며 온 세상을 따뜻하고 온화한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저녁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성의 커다란 기와집 마당에는 언제 소란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박 할멈과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큰 가마솥에 펄펄 끓이며 아이들을 씻길 따뜻한 준비를 모두 마쳐두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내려오는 한성의 가족을 발견하자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이들의 환대에 굳어있던 아이들의 마음도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며 마침내 안도의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으리으리하게 크고 넓은 기와집 대문을 넘어서는 아이들은 휘둥그레진 눈으로 마당 구석구석을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고 그 모습은 몹시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박할멈은 버선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아이들의 깡마른 손을 덥석 부여잡고 아이고 이 불쌍한 강아지들 그 험한 산속에서 어찌 그리 끔찍하게 고생을 했노. 이제 할미가 맛있는 밥을 매일매일 배불리 지어주마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할머니의 다정한 손길에 쑥스러운 듯 연희의 치맛자락 뒤로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면서도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집안의 풍경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긴장을 풀며 새로운 보금자리에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가마솥에서 끓여낸 따뜻한 물을 큰 대야에 넉넉하게 붓고 부드러운 수건을 준비하여 마루 끝에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앉힌 뒤 지난 8년 동안 쌓인 깊은 산속의 차가운 흙먼지와 슬픔을 정성껏 씻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따스한 물줄기가 아이들의 깡마른 어깨를 타고 흘러내릴 때마다 연희의 손끝에는 애틋한 모정이 가득 담겨 있었고 아이들은 어머니의 다정하고 부드러운 손길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으며 차갑게 얼었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묵은 때가 깨끗하게 벗겨지고
뽀얀 속살이 드러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연희는 그동안 아이들이 겪었을 무서운 고통과 외로움이 이 따뜻한 물과 함께 모두 씻겨 내려가기를 조상님들께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깨끗하게 몸을 씻고 나온 아이들에게 한성은 이웃들이 선물해준 새하얀 무명옷을 정성껏 입혀주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겨주며 비로소 어엿한 기와집의 도련님과 아씨로서의 기품 있는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다정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꾀죄죄한 누더기를 걸치고 산속을 헤매던 고아 남매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사라졌고 방금 목욕을 마친 아이들의 얼굴은 복숭아처럼 붉고 생기가 넘쳐 흘러 보는 이들의 마음을 한없이 따뜻하고 흐뭇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성은 아이들의 옷고름을 직접 예쁘게 메어주며 껄껄 웃었고 이제야 집안에 사람 사는 냄새가 나고 꽉 찬 기분이 드는구나. 진작에 이리 품었어야 할 것을 참으로 많이 늦었구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은 두 아이의 모습은 그 누구의 자식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맑고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집안을 환하게 밝히는 두 개의 작은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8년 동안 자식이 없어 언제나 어둡고 적막하기만 했던 크고 넓은 기와집에 비로소 아이들의 낭낭하고 귀여운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하자 집안 곳곳에 숨어있던 묵은 슬픔의 그림자들도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당에서 뒹구는 낙엽 소리조차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고 처마 밑에 매달린 마늘 더미와 옥수수 자루들도 오늘따라 더욱 풍성하고 넉넉해 보여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포근하게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박할멈이 새로운 식구들을 환영하기 위해 고이 아껴두었던 하얀 쌀을 듬뿍 퍼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정성껏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고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온 마당을 따뜻하게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부엌을 오가며 박할멈을 도와 맛있는 반찬을 정성스럽게 준비했고 그녀의 입가에는 힘든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었던 맑고 편안한 진실된 미소가 한시도 떠나지 않고 아름답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성은 마루에 앉아 조카이자 이제는 자신의 진짜 자식이 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장난을 치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아주 흐뭇한 눈빛으로 가만히 지켜보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슴 벅찬 커다란 행복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의심과 분노가 휘몰아치며 가문을 무너뜨릴 뻔했던 끔찍한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고 현명하게 극복하고 이토록 눈부신 평화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한성은 조상님들과 하늘에 마음 깊이 엎드려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얄팍한 거짓 소문에 결코 속지 않고 진실의 뿌리를 끝까지 찾아내려 했던 자신의 굳은 인내심과 상처투성이 아내를 넓은 가슴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은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이토록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슬픈 비밀이 찬란한 태양 아래에서 훌륭한 사랑으로 새롭게 피어나는 벅찬 기적을 경험하며 한성은 앞으로 어떤 거센 시련이 닥쳐와도 이 소중한 내 식구의 튼튼한 울타리를 반드시 지켜내리라 다짐했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어스름한 저녁별이 하나둘씩 산골 마을의 고요한 하늘 위로 반짝이며 나타나기 시작하자 도와주러 왔던 동네 아낙네들도 부부의 오붓한 시간을 위해 환한 미소와 축복의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북적거리던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끊기고 마침내 완전한 고요가 찾아온 넓은 기와집에는 오직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따스한 온기와 방 안에 모여 앉은 내 식구의 다정한 숨소리만이 아주 평화롭게 밤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길고 험난했던 갈등의 하루가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깊은 상처를 딛고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이들의 낡고 큰 기와집에는 앞으로 다가올 행복하고 찬란한 시간들을 향한 조용한 기대감이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별이 반짝이는 맑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하늘 아래서 크고 낡은 기와집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분주한 생기로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8년이라는 까마득히 길고 외로웠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이토록 밝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없었기에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온기는 마당 구석구석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연희는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도마 위에서 신선한 나물들을 경쾌하게 썰었고 그 옆에서는 지혜로운 박할멈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하얀 쌀밥을 주걱으로 정성껏 휘저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마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하고 달콤한 밥 냄새와 기름에 지글지글 고소하게 붙여지는 전 냄새가 어우러져 오랫동안 굶주렸던 아이들의 후각을 한없이 다정하고 행복하게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우리 집안에 참으로 크고 기쁜 경사가 난 날이니 광에 보관해 두었던 귀한 고기와 말린 생선들을 모조리 꺼내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배불리 먹입시다라고 한성이 넉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따뜻한 배려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서방님, 그동안 이 불쌍한 핏덩이들이 차가운 산속에서 흙뿌리를 캐먹으며 버텼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답니다. 라며 서둘러 음식 장만의 정성을 더했습니다. 방 안에서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던 두 아이는 부엌에서 솔솔 풍겨오는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황홀한 음식 냄새에 꼴깍꼴깍 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 저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산더미처럼 많이 만들고 계신 걸까? 아직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라며 사내 아이는 자신의 뺨을 살짝 꼬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어린 여동생도 오라비의 소매를 꼭 붙잡으며 오라버니, 이제 우리는 밤마다 산짐승 소리에 무서워하며 떨지 않아도 되고 매일매일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잠들 수 있는 거 맞지요? 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드디어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다리가 휘어질 만큼 크고 넓은 상 위에 온갖 맛있는 산의 진미가 수북하게 쌓인 아주 훌륭하고 먹음직스러운 첫 가족 저녁상이 거창하게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눈부시게 하얀 쌀밥과 깊은 맛이 우러난 고기 국물, 그리고 가을 산에서 갓 캐어온 향긋한 나물 반찬들이 상위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보는 이들의 입맛을 한껏 돋우어 주었지요. 박할멈은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으며 도련님과 아씨들 어서들 나와서 상이 식기 전에 이 따끈따끈한 밥을 배불리 드시옵소서. 오늘부터는 이 할미가 매일 이렇게 맛난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라며 다정하게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한성의 넓고 듬직한 품에 안겨 마루로 나온 아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엄청난 양의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들 앞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감히 숟가락을 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한성은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는 가장 크고 푹신한 아랫목 자리에 아이들을 다정하게 앉힌 뒤 부드러운 손길로 숟가락을 직접 쥐어주며 사랑스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천천히 밥을 먹도록 격려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너희들의 것이니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그저 마음 편히 아주 배가 부를 때까지 넉넉하게 먹어도 된단다라고 한성은 자애로운 웃음을 띄었습니다. 아버님의 따뜻한 허락이 떨어지자 사내 아이는 조심스럽게 하얀 쌀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고 그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럽고 달콤한 밥맛에 감격하여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쌀밥이 이토록 달고 부드러운 것인지 저는 오늘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맛있어서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라며 아이는 목이 맨 소리로 감사함을 표하며 허겁지겁 밥을 넘겼습니다. 여동생 역시 연희가 정성껏 발라준 도톰한 생선살을 오물오물 씹어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고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한성과 연희의 가슴에 벅찬 감동에 물결을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연희는 밥을 먹으면서도 연신 아이들의 밥그릇 위에 반찬을 수북하게 올려주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체하지 않는단다. 앞으로 평생토록 이렇게 맛있는 밥을 지어줄 테니 급하게 먹지 말거라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8년 동안 산속 폐가에서 차갑게 굳어버린 누룽지와 딱딱한 찬밥만을 몰래 먹여야만 했던 그 참담하고 슬펐던 과거의 시간들이 떠오르자 연희의 눈가에는 다시 한번 애틋하고 뜨거운 눈물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어서 죄인처럼 밥을 먹일 필요 없이 당당하고 환한 등불 아래서 아이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안해졌습니다. 묵묵히 밥을 먹던 한성은 따뜻한 고기 한 점을 크게 집어 아내 연희의 숟가락 위에 다정하게 얹어주며 여보, 당신도 며칠 동안 마음고생하느라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으니 오늘은 든든하게 챙겨 먹으시오라고 챙겼습니다. 당신이 이 가여운 아이들을 그토록 험난한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훌륭하게 지켜내준 덕분에 오늘 우리 기와집이 이렇게 눈부시게 밝고 따뜻한 웃음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었구려. 남편의 깊고 다정한 사랑이 담긴 위로의 말에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넘겼고 두 부부의 시선이 허공에서 따뜻하게 마주칠 때마다 그들 사이의 굳건한 믿음은 더욱더 단단하고 거대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그토록 평화롭고 정겨운 내 식구의 첫 저녁 식사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박할멈은 두 손을 모아 밤하늘의 둥근 달을 향해 깊은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깊은 슬픔을 나누고 거대한 시련을 함께 이겨낸 저분들이야말로 하늘이 맺어준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진짜 가족이 틀림없습니다. 미라며 박할멈은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싹튼 오해와 불신의 날카로운 가시덤불을 모두 걷어내고 마침내 피어난 저 찬란하고 따스한 식탁의 온기가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세월 동안 결코 식지 않기를 할멈은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밥상이 거의 비워질 무렵 아버님과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배를 가득 채운 아이들의 작은 배는 둥그렇게 솟아올랐고 긴장이 풀린 얼굴에는 서서히 평화롭고 기분 좋은 졸음이 부드럽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와 배부른 포만감이 어우러지자 아이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졌고 한성은 아이들을 품에 다정하게 안아올리며 우리 예쁜 강아지들, 오늘 하루 험한 산길을 내려오느라 고단했을 테니 이제 푹 쉬거라라고 다독였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방 안쪽에 보송보송하게 햇볕에 잘 말려둔 두툼하고 포근한 소미불을 넓게 펴며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잠자리를 정성껏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밥 냄새와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고요한 산골 마을 전체로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훈훈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연희의 슬픈 사연과 조카들을 친자식으로 거둔 한성의 태산같이 넓은 마음씨는 밤새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모두의 가슴에 깊고 뭉클한 감동에 파도를 거세게 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삼삼오오 우물가에 모여 어찌 그리 훌륭한 부부가 우리 마을에 살고 있단 말인가. 하늘이 내린 착한 사람들이니 앞으로 저 기와집에는 커다란 복만 가득 들어올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한성의 기와집 대문 앞에는 이웃 아낙네들과 어르신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아이들에게 먹일 귀한 달걀과 신선한 과일 그리고 따뜻한 떡을 한 알음씩 내려놓으며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신 촌장 어르신마저 직접 찾아오셔서는 한성아, 내가 가문의 명예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하여 그 가여운 핏줄들을 따뜻하게 품었으니 조상님들께서도 크게 기뻐하시며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며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한성과 연희는 대문 앞까지 마중을 나가 이웃들이 베풀어주는 끝없는 사랑과 따뜻한 인심에 깊이 고개를 숙이며 저희 가족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바르게 살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습니다. 반면 재물에 눈이 멀어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정을 파탄내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친척 형님은 자신의 비열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깊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도둑처럼 밤에 몰래 마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굴러들어올 것이라 굳게 믿었던 크고 으리으리한 뒤와집과 넓은 논밭을 영원히 잃어버린 채 사람들의 무서운 손가락질과 멸시를 피해서 아주 멀고 낯선 타향으로 비참하게 쫓겨나듯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님의 어리석은 결말을 보며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고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면 결국 하늘의 끔찍한 벌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옛 성현들의 무서운 가르침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험난했던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평온한 일상이 다시 찾아오자 한성의 크고 넓은 기와집에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활기차고 따뜻한 생기가 매일매일 샘솟듯 넘쳐 흐르며 진정한 행복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이면 사내 아이는 마당을 쓸고 여동생은 연희를 도와 부엌일을 거두는 등 아이들은 스스로 집안일을 돕겠다며 씩씩하게 나섰고 그런 아이들의 기특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한성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텅 비어 있어서 쓸쓸하고 적막했던 넓은 대청마루는 이제 아이들의 경쾌하고 맑은 웃음소리와 아장거리는 발소리로 가득 채워져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하고 완벽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한성은 서재에 앉아 글을 읽다가도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아이들과 아내의 즐거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내가 만약 섣부른 의심에 눈이 멀어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산속 낡은 폐가의 문을 두드리고 두려움에 떨던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었던 그 굳은 결단이 없었더라면 나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비록 시작은 날카로운 의심과 거센 분노였으나 끝내 진실의 맑은 바닥을 확인하고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준 덕분에 우리 가족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비바람도 두렵지 않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희 역시 남편의 크고 넓은 사랑 덕분에 그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죄책감과 시댁의 엄격한 시선에 대한 무서운 공포를 모두 훌훌 벗어 던지고 비로소 한 집안의 당당하고 지혜로운 안방마님으로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가슴 깊이 간직하되 그 상처를 오히려 다른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보듬어주는 넉넉하고 넓은 자애로움으로 바꾸어 마을 사람들의 큰 존경과 따뜻한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부엌 아궁이 앞에서 타오르는 붉은 장작불을 바라보며 연희는 이 따스한 불꽃처럼 우리 가족의 굳건한 사랑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이 큰 기와집을 대대로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 차가운 가을이 지나가고 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지만 한성의 기와집 안에는 늘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나 바깥에 매서운 추위조차 결코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밖에는 쌩쌩 부는 찬바람이 창호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지만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하게 집힌 뜨끈뜨끈한 안방 아랫목에는 내 식구가 커다란 소미불 하나를 옹기종기 함께 덮고 모여 앉아 다정하게 군밤을 까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8년 전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 길거리에 버려졌던 가여운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던 연희의 슬픈 이야기도 이제는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나누는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구워주신 이 군밤은 산속에서 주워 먹던 생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라며 사내아이가 한성의 무릎을 베고 누워 나른하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여동생 역시 오라비 곁에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워 어머니가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자장가를 들으며 어느새 스르르 무거운 눈꺼풀을 감았고 방 안에는 아이들의 새근새근하고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따뜻한 공기를 타고 부드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성과 연희는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든 두 아이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며 이 맑고 예쁜 천사들이 우리 곁으로 와준 것이 천운이고 거대한 축복이라며 서로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이 깊은 잠에 빠져들자 한성은 아내 연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소복하게 눈이 쌓인 고요하고 눈부신 기와집에 태문 겨울 마당을 말없이 가만히 내다보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달빛이 마당 위로 은은하게 부서져 내리며 온 세상을 하얗고 순수하게 덮고 있었고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은 두 부부가 지나온 험난했던 갈등의 폭풍우를 완전히 잊게 해줄 만큼 몹시도 고요하고 아늑했습니다. 여보, 저 맑고 투명한 겨울 달빛을 보시오. 이제 우리 앞날에는 저렇게 티 없이 깨끗하고 눈부시게 밝은 날들만 가득할 것이니 앞으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게 내가 지켜주겠소라고 한성은 굳게 맹세했습니다. 연희는 남편의 단단하고 넓은 어깨에 조용히 기대어 서방님께서 제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신 덕분에 저 가여운 생명들을 지켜내고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라며 깊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버님께서 무서운 어르신들을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서방님의 그 바다처럼 넓은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라며 연희는 남편의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한성은 아내의 차가운 두 손을 자신의 큰 손으로 꼭 쥐어 따뜻하게 녹여주며 부부 사이의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어찌 가당키나 하오. 그저 서로 의지하고 보듬으며 이 집을 평생 지켜나가면 그것으로 좋카오라고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오해의 씨앗이 불신의 커다란 나무로 자라나 가정을 통째로 삼켜버릴 뻔했던 무서운 위기는 오히려 이들 부부의 사랑을 세상 그 어떤 바위보다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 가장 훌륭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넓고 엄격한 가문의 법도보다 굶주린 생명을 거두고 지켜내려는 순수하고 거룩한 희생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이 가족은 온몸으로 증명하며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성과 연희 그리고 새롭게 식구가 된 두 아이는 세상의 그 어떤 매서운 눈보라나 차가운 폭풍이 몰아쳐도 굳게 맞잡은 네 사람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않을 튼튼하고 눈부신 가족의 울타리를 완성했습니다. 이 고요하고 맑은 산골 마을에 널리 퍼진 한성 부부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따뜻하게 전해지며 삭막한 세상의 빛이 되는 훌륭한 민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려는 뜨거운 용기와 조건 없이 핏줄을 보듬어 아는 넉넉하고 숭고한 사랑이 결국 모든 어리석은 거짓과 탐욕을 이겨내고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한다는 참으로 위대하고 감동적인 교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남겨주었지요. 추운 겨울밤 화로가에 모여 앉은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마음속 깊이 숨겨진 슬픔과 진실을 헤아릴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하얀 눈밭에 묻혀 완전히 고요해진 시간이 되자 기와집의 커다란 마당에는 그저 밤하늘에서 소리 없이 차분하게 떨어지는 부드러운 눈송이의 흔적만이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부엌가궁이에서 마지막까지 붉게 타오르던 장작의 잔불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집안 전체가 평화로운 수면에 빠져들 채비를 마치자 한성은 방으로 돌아와 굳게 닫힌 창문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피며 찬바람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아이들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방 안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한성과 연희도 이불을 턱 밑까지 포근하게 끌어덮고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자리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을 감기 전 한성은 오늘 하루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적 같은 거대한 평화와
사랑스러운 가족들의 얼굴을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리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편안한 안도에 한숨을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8년 동안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불안 속에서 차갑게 얼어붙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마치 거짓말처럼 하얀 눈 속에 모두 파묻혀 사라졌고 오직 따뜻한 화해와 굳건한 믿음만이 그의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날에 언제나 오늘 밤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성은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아이들이 행여나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조상님들께 마지막으로 조용하고 간절한 기도를 정성껏 올렸습니다. 자, 이제 그토록 무섭게 휘몰아치던 깊고 어두운 의심의 폭풍우도 깨끗하게 모두 지나가고 이 커다란 기와집에는 오직 세상에서 가장 포근하고 따뜻한 위로와 사랑만이 가득 남아 차가운 겨울밤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홀로 흘렸던 아픈 눈물은 훌륭한 걸음이 되어 마침내 찬란한 웃음꽃으로 피어났고 상처투성이었던 그들의 험난한 여정은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채 아주 평화롭고 고요하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맺었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품고 있었던 무거운 걱정과 근심일랑 모두 하얀 눈 속에 깊이 덮어버리시고 이 고요한 기와집의 따스한 온기를 마음속에 고스란히 품은 채 편안한 잠자리에 가만히 빠져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산골의 차가운 겨울밤이 온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덮어주는 이 아늑하고 조용한 시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들 부부처럼 따뜻하고 맑은 위로의 등불이 하나씩 부드럽게 켜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의 따스한 열기와 규칙적인 아이들의 숨소리를 가만히 떠올리며 그동안 지치고 고단했던 여러분의 하루도 이제 차분하게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꿈나라로 조용히 길을 떠나보세요. 내일 아침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은 분명 오늘보다 훨씬 더 눈부시고 평안할 테니 아무런 걱정 없이 그저 이 맑고 편안한 이야기의 온기에 기대어 푹 쉬시고 고운 꿈결 속에서 평화롭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어둠이 깊게 깔린 처마 밑으로는 겨울바람이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고 달빛은 두터운 소미불 위로 살포시 내려앉아 지친 영혼들을 아주 다정하고 부드럽게 토닥거리며 내일을 향한 희망을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이 아름답고 뭉클한 가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다가올 내일도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이제 이 옛이야기 보따리는 둥근 달빛 아래서 끈을 단단히 묶어두려 합니다. 낡은 창호지 문 밖으로 흩어지는 하얀 눈송이들의 포근한 춤사위를 머릿속으로 조용히 그려보시면서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풀고 가장 깊고 아늑한 잠의 세계로 평온하게 아주 평온하게 빠져드시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이제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던 깊고 슬프지만 참으로 따뜻한 산골 마을 기와집의 모든 이야기는 끝이 났고 바스락거리던 마른 낙엽 소리도 어느덧 하얀 눈에 묻혀 완벽하고 깊은 밤의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눈물은 다정하고 따스한 손길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법이니 부디 오늘 밤은 그 어떤 외로움도 없이 오직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만으로 여러분의 꿈자리를 가득 채우십시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이 평화로운 기와집 방 안의 훈훈한 온기를 그대로 느끼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아주 깊고 달콤한 평안의 꿈속으로 스르르 평화롭게 잠드시기를 조용히 바라겠습니다.